여러분, 같은 나이 같은 동네에 사는 두 분을 떠올려 보세요. 한 분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걸으며 웃음을 나누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은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피로가 쌓여 작은 외출조차 버겁게 느낍니다. 같은 나이, 같은 환경인데 왜 삶의 모습은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그 답을 50년 넘게 약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찾았습니다.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때다른 것은 당뇨병은 단순히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생활 습관, 쌓인 스트레스, 충분치 않은 수면이 우리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약이나 비싼 치료제가 아닌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4가지 황금 식품과 2가지 생활 원칙을 소개하려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환자들과 함께 검증한 방법이기에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비밀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얼마나 가볍고 건강하게 바꿀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승우, 반세기 동안 환자 곁을 지켜온 약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노후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뇨병은 왜 이렇게 쉽게 우리의 삶을 흔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단 음식을 안 먹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오해에 불과합니다.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첫째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입니다. 흰쌀밥, 흰빵, 라면 같은 음식은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사실 흰빵 한 조각이 설탕 한 숟가락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당뇨학회 연구에서는 정제 탄수화물을 자주 먹는 사람의 당뇨, 발병 위험이 40% 이상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둘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일종의 창고 역할을 하여 당을 저장하고 소모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줄어들면 이 창고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혈당은 계속 쌓이게 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 하루 30분 이상 걷는 분이 매우 드물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셋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혈당을 끌어올리는 주범이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밤에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당뇨 위험이 3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원인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2세 김창수 씨는 늘 건강식만 챙겨 먹었습니다. 현미밥에 채소, 닭가슴살, 샐러드까지 챙겼지만 혈당은 늘 200을 넘나들었습니다. 약을 계속 늘리라는 의사의 말에 지쳐가며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제는 식단이 아니라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와 잠을 설치는 생활이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혈당을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뇨의 뿌리를 알면 해결책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그동안 환자들과 함께 확인해온 특별한 비밀, 바로 황금식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당뇨의 숨은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 속에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경험하며 확인한 첫 번째 황금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조개와 새우, 그리고 마늘입니다. 제 환자 중 75세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 힘을 잘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아침마다 발이 저리고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혈당 수치는 늘 높았고 피부일그는 8.2%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약을 더 늘리자고 했지만 할머니는 약에만 의존하고 싶지 않다며 제게 간절히 물으셨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조개와 새우를 넣은 국물 요리에 마늘을 더해 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뒤 할머니의 피부일그 수치는 6.5%로 떨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걸으며 웃음을 되찾으셨고 예전의 활력을 다시 얻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조개와 새우는 고품질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염증은 큰 적이기에 이 효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에서는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환자의 혈당 변동 폭이 15% 줄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마늘이 더해지면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마늘 속 알리신은 혈관을 보호하고 간 기능을 도와 인슐린 작용이 원활해지도록 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과 셀레늄 같은 영양소가 인슐린 민감도를 20% 높일 수 있다고 밝혔는데 마늘은 이 흡수를 도와줍니다.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양파, 당근, 애호박을 넣어 끓입니다. 여기에 신선한 조개와 새우를 넣고 다진 마늘 한 숟가락을 더하면 끝입니다. 너무 오래 끓이지 말고 채소가 살짝 익을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영양을 더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황금식품은 특별한 약도 값비싼 보조제도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조개와 새우, 그리고 마늘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 두 번째 황금식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개와 새우, 마늘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또 다른 황금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식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식초에 절인 콩입니다. 제 환자 중 70세 최민규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을 받은 뒤 매일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약을 먹어도 수치는 늘 200mg를 넘었고 아침마다 피로가 쌓여 손주들과 놀아줄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단 것도 안 먹고 밥도 조심하는데 왜 혈당이 이렇게 높을까요? 약에만 의존하는 삶이 싫었던 그는 다른 방법을 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침 식사에 식초에 절인 콩을 조금 추가해 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뒤 그의 혈당은 130mg 수준으로 안정되었고 아침마다 시장에 나가 손주들 간식을 사 올 정도로 기운이 넘쳤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콩은 단백질과 수용성 섬유소가 풍부합니다. 섬유소는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기에 식초에 아세트산이 더해지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늦춰져 식후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서는 식사 전에 식초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이 평균 25%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에서는 아침 공복 혈당이 130ml 이상인 사람에게 식초를 섭취하게 했을 때 다음날 아침 혈당이 약 6% 낮아졌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검은 콩이나 대두를 물에 6시간 정도 불린 뒤 깨끗하게 씻어 유리병에 담고 현미식초나 사과식초를 콩이 잠길 정도로 부어 냉장고에 하루 정도 두면 완성입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에 두세 숟가락 곁들이거나 샐러드, 오트밀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공복에는 피하는 것이며 이가 예민하신 분들은 현미식초 대신 사과식초를 사용하고 양을 줄이면 됩니다. 이처럼 식초에 절인 콩은 비용도 적게 들고 준비 시간도 짧습니다. 단순한 습관이지만 혈당을 안정시키고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이제 두 번째 황금식품까지 살펴보았으니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과일이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또 어떤 과일은 피해야 할까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음식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믿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 고르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지만 제대로 선택하면 강력한 혈당 안정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황금식품은 바로 저 지아이 과일입니다. 67세 정수한 할머니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달콤한 망고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망고를 먹은 날은 혈당이 250mg까지 올라갔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는데 왜 제 혈당은 더 나빠질까요? 라며 답답해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할머니께 과일을 끊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고르시라고 권했지요. 그 후 할머니는 아침마다 사과 반쪽과 키, 블루베리를 드셨습니다. 놀랍게도 석 달이 지나자 혈당이 안정되었고 손주들과 함께 시장에서 과일을 고르는 즐거움을 되찾으셨습니다. 저 지아이 과일이 왜 효과적일까요? 지아이는 혈당 지수로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냅니다. 망고나 수박처럼 지아이가 높은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리지만 사과, 키위베리류 같은 저 지아이 과일은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만듭니다. 오사카 대학 연구에서는 키위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의 식후 혈당이 평균 15%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런던 대학 연구에 따르면 저 지아이 과일을 식후에 먹었을 때 혈당 변동 폭이 20% 줄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과일은 공복에 먹는 대신 식사 후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반쪽에 무가당 요거트를 곁들이거나 블루베리에 견과류 한 줌을 더하면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시면 펙틴이라는 섬유소가 혈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키위도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으면 상큼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과일은 끊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고르고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사과 반쪽, 블루베리 한 줌, 키위 한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혈당은 점점 안정되고 몸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황금식품까지 살펴보았으니 다음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 바로 김치와 김 같은 해조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익숙한 음식들이 어떻게 당뇨 합병증을 막아주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일을 똑똑하게 선택하는 습관이 혈당을 안정시킨다면 이제 네 번째 황금식품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익숙한 반찬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김치와 김 같은 해조류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매일 접하는 음식이지만 이 평범한 재료들이 당뇨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72세 윤미자 할머니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당뇨로 인해 신장 수치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늘려야 한다고 했지만 그럴수록 기운은 더 빠져나갔습니다. 손주들과 밥을 나누는 즐거움조차 잃어가던 어느 날, 저는 할머니께 작은 식단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김치에 버섯과 토마토를 조금 넣어 드시고 간식으로 김을 구워 드셔보세요. 3달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신장 수치가 안정되고 혈당 변동도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할머니는 다시 손주들과 김밥을 말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먼저 김치는 유산균의 보고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김치 속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을 더하면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고 토마토의 리코펜은 혈관을 보호합니다. 브로콜리까지 곁들이면 섬유소와 비타민 C가 혈당 안정에 기여합니다. 서울대 연구에서는 유산균이 풍부한 김치를 꾸준히 먹은 당뇨 환자의 혈당 변동이 15%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입니다. 김은 베타카로틴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하고 칼슘은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게다가 김에는 포르피린이라는 성분이 있어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산대 연구에 따르면 김을 꾸준히 먹은 사람은 혈당 변동 폭이 20% 줄었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김치는 너무 짜지 않게 담가야 하며 집에서 담그기 힘들다면 저염 김치를 구입해도 좋습니다. 김은 프라이팬이나 오븐에 살짝 구워 간식으로 드시면 간편합니다. 하루 한두 장이면 충분하며 과다 섭취는 염분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김치와 김은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특별한 식품이 아니라 이미 집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제 4가지 황금식품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넘어 생활습관에서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당뇨 관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2가지 생활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이 우리 몸을 변화시킨다면 생활습관은 그 변화를 더욱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4가지 황금식품을 살펴본 지금
당뇨 관리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첫 번째 생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65세 이지영 씨는 은퇴 후에도 자녀와 손주 걱정에 늘 바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식단은 나름대로 신경 썼지만 혈당은 여전히 180ml를 넘나들었고 밤마다 잠을 설치며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단 것도 안 먹고 매일 걷는데 얘 혈당이 잡히지 않을까요? 하며 답답해하던 이지영 씨에게 저는 아주 간단한 생활 변화를 권했습니다. 잠들기 전 5분 478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편안히 앉아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멈춘 뒤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하루 5분, 특히 잠들기 전에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혈당을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호흡법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어 혈당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서도 호흡 명상이 스트레스를 20% 줄이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지영 씨는 한 달 동안 이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밤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2달 뒤 혈당은 120ml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단한 습관이 제 삶을 바꾸리라곤 상상도 못했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전혀 필요 없는 478 호흡법은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강력한 생활 비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생활 원칙, 바로 하루 15분 걷기의 힘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법이 마음과 몸을 안정시켜 주었다면 이제 남은 또 하나의 생활 원칙은 바로 몸을 직접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줄여도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은 쉽게 쌓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두 번째 생활 원칙은 하루 15분 걷기입니다. 80세 강동훈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을 받은 뒤 매일 약을 드셨지만 혈당은 여전히 150ml를 넘나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손주들과 놀아줄 힘조차 없으셨지요.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며 한숨을 쉬던 그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루 15분만 걸어보세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믿지 못하셨지만 식후 15분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혈당은 120ml로 안정되었고 의사도 약을 절반으로 줄여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뛰놀며 활력을 되찾으신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운동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근육은 몸속에서 당을 직접 소모하는 창고와 같습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혈당이 줄어들고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미국 당뇨학회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인슐린 민감도를 40%까지 향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연구에서는 식후 1015분 걷기만으로도 혈당 변동을 2030%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후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걷거나 집 안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회 반복해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길고 힘든 운동이 아니라
짧고 규칙적인 움직임입니다. 이처럼 하루 15분 걷기는 약이 필요 없는 최고의 처방입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돈이 들지 않으며 몸과 마음 모두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4가지 황금식품과 2가지 생활 원칙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작은 실천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드는지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4가지 황금식품과 2가지 생활 원칙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조개와 새우, 나물에서 시작해 식초에 절인 콩, 저지하의 과일, 그리고 김치와 김 같은 해조류까지. 여기에 478 호흡법과 하루 15분 걷기라는 단단한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당뇨는 더 이상 두려운 이름이 아니라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됩니다. 제 환자 중 70세 최영애 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혈당 때문에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지만 식단에 조개탕과 식초콩을 올리고 아침마다 사과와 블루베리를 챙겨 드셨습니다. 김치에는 버섯과 토마토를 더하고 잠들기 전에는 호흡법으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식사 후 15분 산책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할머니는 손주의 결혼식에서 누구보다 활기차게 춤을 추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그 눈빛과 미소는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사과 반쪽을 요거트와 함께 드셔보세요. 저녁 식사 후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세요. 하루 5분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비워보세요. 이 작은 선택이 5년,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첫 실천 계획을 적어주세요. 내일은 조개탕을 끓여보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15분 걷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다짐 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힘이 될 것입니다. 당뇨는 우리를 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로 이끄는 신호입니다. 오늘 배운 비결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손주들과 웃으며 공원을 걷는 날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